삼겹살을 꺼내서 후추를 탁탁 뿌리고 불판 위에 올리셨나요? 스테이크를 재울 때 소금과 후추를 듬뿍 뿌려서 핏물과 함께 베이게 하셨나요? 그 행동이 발암물질 생성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단순히 고기를 태우지 말라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해온 고기 굽기 전 후추 뿌리기라는 행동 안에 어떤 화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국제 발암물질 1군과 2군으로 분류된 독성,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짚겠습니다. 동시에 후추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건강 성분인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기를 더 맛있고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주제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영어로 HCA라고 불리는 이 화합물은 육류나 어류를 고온에서 가열할 때 고기 속 아미노산과 크레아틴, 그리고 당류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됩니다. 이것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불리는 고온 조리 반응의 부산물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여러 종류의 HCA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 2호군 및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HCA는 DNA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HCA는 과다 섭취 시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생식기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CA의 생성량은 온도와 시간에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150도 이하의 중불에서는 HCA 생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00도를 넘어가면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250도와 200도를 비교했을 때 HCA 생성량이 수배에서 수십 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리 온도가 300도에 가까워질수록 HCA 생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후추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강력한 알칼로이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피페린은 상온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 그리고 다른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건강 성분입니다. 피페린은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강력한 영양 흡수 촉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페린이 고온에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은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가 시작되며, 가열 시간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압력 조리의 경우 10분 이내에 피페린 손실이 최대에 달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즉, 고기를 굽기 전에 후추를 뿌려 놓으면 고기가 구워지는 200도 이상의 고온 과정에서 피페린이 분해되어 건강 효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분해된 피페린의 화학적 산물들이 고기의 아미노산, 크레아틴 당류와 결합하여 HCA 생성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실제로 생고기에 미리 후추를 뿌린 후 고온에서 구웠을 때 단백질 변성과 함께 발암물질 형성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고기를 먼저 굽고 나중에 후추를 뿌린 경우에는 피페린이 온전히 보존되어 항산화, 항염 효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사실도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HCA 외에도 또 하나의 주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다환방향 족탄화수소, 즉 PAH입니다. PAH는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고기에서 떨어지는 기름과 육즙이 열원에 닿아타면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 생성됩니다. 이 연기가 다시 고기 표면에 달라붙어 PAH가 침착됩니다. PAH 역시 국제암연구기관으로부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위험인자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고기에 후추를 미리 뿌려서 구우면 후추가루가 열원에 직접 닿아타거나 기름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면서 PAH 생성을 추가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굽고 나서 후추를 뿌리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안전하고 맛있게 고기를 굽는 과학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념과 마리네이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굽기 전에 허브와 향신료를 기반으로 한 마리네이드에 재워두면 HCA 생성을 최대 92에서 99%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와 타임이 함유된 마리네이드는 HCA를 87% 감소시켰고, 카리브의 스타일의 허브 혼합 마리네이드는 전체 HCA 함량을 88%까지 낮췄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허브들이 HCA를 만드는 마이야르 반응의 중간 산물들을 선점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네이드에는 후추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재울 때의 온도는 냉장 온도이므로 피페린이 분해되지 않지만 굽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굽는 온도와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150도에서 180도 사이의 중불에서 굽고 직화보다는 간접열로 조리하세요. 고기를 자주 뒤집어주면 한 면이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HCA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기가 타거나 검게 그을린 부분은 발암물질 농도가 높으므로 잘라내고 드세요. 직화 그릴을 사용할 때는 알루미늄 포일을 깔거나 철판을 사용하여 육즙이 직접 열원에 닿는 것을 막으면 PAH 생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굽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2분에서 3분간 예열, 조리하면 육즙이 미리 빠져나가 직화 과정에서의 PAH 생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추를 굽고 난 뒤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고기가 충분히 익어서 불에서 내린 직후 또는 접시에 옮긴 직후에 후추를 갈아서 뿌려주세요. 이때 후추는 분쇄기로 갓 갈아낸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페린은 공기 중 산화에도 취약하므로 미리 갈아놓은 후추보다 먹기 직전에 갈아낸 후추가 피페린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방법으로 후추를 뿌리면 피페린이 온전히 보존된 채로 항산화 항염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레시피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즈마리 레몬 마리네이드 스테이크입니다. 올리브 오일 3스푼, 레몬즙 1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신선한 로즈마리 1가지, 타임 1가지를 섞어 스테이크 양면에 발라 냉장고에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8시간 재웁니다. 굽기 전에 마리네이드를 닦아내고 소금만 뿌려 중불에서 굽습니다. 접시에 담은 후 각간 흑후추를 넉넉히 뿌려 드세요. 로즈마리와 타임의 항산화 성분이 HCA를 차단하고 굽고 나서 뿌린 피페린이 고기의 단백질과 함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간장 생강 마리네이드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생강 1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배즙 2스푼을 혼합합니다. 여기에 후추는 넣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이 마리네이드에 30분 이상 재웠다가 중간 불에서 굽습니다. 구운 후 접시에 담고 갈아낸 흑후추와 깨를 함께 뿌립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도 HCA 형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추 올리브 오일 마무리 드레싱입니다. 고기 요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마무리 방법입니다. 각간 흑후추 1티스푼, 올리브 오일 1스푼, 굵은 소금 약간을 섞어 구운 고기 위에 드레싱처럼 끼얹어 드세요.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피페린의 체내 흡수를 촉진하고 흑후추의 피페린이 함께 섭취한 다른 영양소들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고기가 탄 부분은 절대 먹지 마세요. HCA와 PAH 농도가 가장 높은 부위가 바로 검게 그을리거나 탄 부분입니다. 탄 부분은 보기에 좋아 보여도 반드시 잘라내고 드세요. 둘째로 고기를 자주 굽는 분들, 특히 주 3회 이상 고열로 구운 육류를 드시는 분들은 식이 섬유 섭취를 충분히 늘려주세요. 장내에서 HCA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식이 섬유가 도움이 됩니다. 상추,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로 고기와 채소를 함께 구울 때는 채소에도 후추를 미리 뿌리지 마세요.
채소는 육류와 달리 HCA 생성 위험이 낮지만 피페린 손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채소도 구운 후에 후추를 뿌리세요. 넷째로 위장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후추를 과도하게 뿌리지 마세요. 피페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과량 섭취 시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하루 1티스푼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입니다. 1일 차에는 주방 서랍에서 후추를 꺼내어 식탁 위에 두세요. 굽는 과정이 아닌 먹기 직전에 뿌리기 위한 배치입니다. 2일 차에는 로즈마리와 타임을 구입하거나 집 안에 있는 허브류를 점검하세요. 3일 차에는 첫 번째 레시피인 로즈마리 레몬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스테이크나 닭고기를 재워보세요. 재우는 시간 동안 고기의 향미가 배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일 차에는 마리네이드 없이 고기를 굽더라도 후추만은 반드시 구운 후에 뿌리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5일 차에는 그릴 사용 시 포일을 깔거나 철판을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세요. PAH 생성을 줄이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6일 차에는 고기와 함께 섭취하는 채소를 늘려보세요. 상추쌈에 마늘 된장과 함께 곁들이면 항산화 성분 섭취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7일 차에는 각간 흑후추와 미리 갈아놓은 후추의 향을 비교해보세요. 각간 흑후추의 향이 월등히 강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피페린 함량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후추는 상온에서 매일 먹어야 하는 최고의 천연 건강 성분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극적으로 높여주며 혈당 조절 신경 보호 지방 분해 촉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추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굽기 전에 뿌리면 독이 되고 구운 후에 뿌리면 약이 됩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식탁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일상 속 건강 습관을 바꾸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